메디컬 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가끔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죠. 유튜브에서 비렐름 콤프를 찾아서 켜놓고 다른 일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비렐름 콤프 하니까 작곡자가 아닌 연주자를 찾아서 플레이를 시켜놨다 하는 것은 좀 다르기는 다르군요. 곡도 선정하기는 했습니다. 베토벤의 문라이트 소나타, 이것을 우리는 월광 그러는데 그냥 해석을 하면 달빛 소나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국민들이 달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죠. 달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전 같으면 월광 소나타 혹은 달빛 소나타 이렇게 바꿔놓고 그것도 재미있네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이런 사물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엇갈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광 소나타를 들으면서 반쯤은 잊어버리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 피아노 소리가 아주 크고 빠르게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좀 동작이 크게 느껴졌다고 할까.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 그 곡은 내내 베토벤의 곡이기는 했는데, 흔히 그 열정이라고 알고 있죠. 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바단조, 아주 대중적인 그런 곡인데 그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내 연주자는 콤프였고 무심코 이런 생각을 했죠. 콤프도 저렇게 빠르고 센 그런 연주를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에는 단지 비렐름 콤프가 그런 연주를 한다 하는 의미만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날 자주 보는 그의 모습이 노년의 모습이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발의 비렐름 콤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젊은 콤프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서도 비슷한 그런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도 청소년기가 있고 또 어린아이였던 그런 시절이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좀 우습게도 나는 이것을 참 늦게 깨달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국외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그런 분이었고, 귀국해서는 건국활동을 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늘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그것이 거의 생활이다시피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아버지와 대화를 했던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내가 아주 조그만 아이였을 때부터 나의 아버지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콤프처럼 완전 백발은 아니었지만 거의 반백이라고 할 정도로 흰머리가 아주 많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영리하지 못하게, 아버지는 원래 날 때부터 그렇게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늘 있던 사진인데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다가 중국에서
항일운동 하던 당시의 사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도 20대 청년이었던 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정말 문득 아주 실감 있게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저절로 누구나 그냥 알 법한 일을 이렇게 어렵게 깨달은 것이지요.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 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고급 양복을 입은 보통 생각하기에 그 옛날에는 왠지 좀 더 뭐라 그럴까 난민 같은 혹은 게릴라 같은 그런 복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단히 고급 양복을 입은 세련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복장이 이렇지 하는 생각을 했죠. 우리가 책에서 읽은 독립운동가, 정확히 말하면 항일운동가가 될 겁니다. 그러한 책에서 읽으면서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라서 좀 놀라웠다고 할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를 해온 결과 오히려 그 사진이 더 우리 중국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우리 선조들의 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납득을 하기 전까지는 쉽게 좋아요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배움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못했던 그런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노인도 어린아이, 청소년기, 그리고 20대, 30대 이렇게 차근차근 전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그 모습, 우리가 흔히 노인이다 하는 그 얼굴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20대, 30대 그래서 노인들이 자기들이 차지할 어떤 자리를 더 차지하고 있다. 노인들은 돈은 많지만 자기들만큼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니 그 자리를 비켜달라. 우리에게 지원만 해주고 뒤로 물러서라 하는 그 젊은이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도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데 성공하게 되면 그 노인의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노인이 되기까지 앞으로 긴 세월이 남아있다고 여기는 그런 우리 국민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야기한 방금 정리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좀 질문을 했는데 곰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삶의 의미라든지 인생의 의미라든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노인을 향해서 단지 그 노인 계층 혹은 그 기준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계층 이렇게 되겠죠. 그들을 향해서 마치 놀이처럼 장난처럼 야유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나는 당신들보다 더 오래 산다. 그런데 그것은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별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젊다는 것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당신들은 장차 필연적으로 노인이 될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하려는가? 남의 그 노인이 된 얼굴에 신경 쓰지 말고 바로 당신 자신의 노인이 된 얼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필연적으로 노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결국은 인생의 가장 그 상층부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상층부냐? 보통 노인은 내리막길 끝에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젠가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될 그 영예를 누려야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노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정상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문재인 청와대 정부, 거기에서는 청년이나 신생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임산부가 그 대리가 되겠죠. 대리인이 될 겁니다. 그들에게 돈 주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5천만 국민들, 당신들에게 소중하잖아. 그러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마치 과거에 어린아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던 시대에서 어린이날을 지정하고 그리고 어린이를 귀하게 대하기 시작한 이후로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소중하잖아요 하는 이야기를 그저 당당하게 하는, 영문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이 그 모습이 이제는 청년까지 확장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 그들은 틀렸습니다. 청년이라고 다 소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 누구나 하는 이야기가 있죠. give and take,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5천만 국민은 청년들에게 베풀어 주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들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겠죠. 지금까지 묵묵히 받기만 했으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청년에게 그 많은 것을 이유도 묻지 않고 청년은 소중하다. 이제는 자기들 자신마저 거기에 감염돼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말을 하는 2단계까지 온, 그렇도록 우리가 청년을 챙기고 청년에게 주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날로 만드는 청년일 것을, 우리 5천만 국민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진보한, 또 오늘보다 더 세계의 선두에 서게 만드는 그런 청년이, 그리고 바로 그들 자신이 노인의 얼굴을 지니게 되는 그때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그 청년이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을 것을 믿으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들은 지금까지 만일 공짜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당장, 그리고 내일 모레 매일매일 우리 5천만 국민에게, 이 기다리고 있는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그런 자들은 우리 5천만의 미래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년에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좌나 우, 진보나 보수, 그 어떤 명패를 내세우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70년 헌정사를 부정하는 개인이나 세력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연법, 즉 신의 법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원칙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인과 청년,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